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너덜너덜해졌다. 2019년 11월 6일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소프트뱅크 실적 공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야기입니다. 14년 동안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던 소프트뱅크 그리고 비전펀드가 창사 이래 최악의 결과표를 받은 날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상장을 준비하던 위워크 때문이었습니다. 위워크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패스트5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처럼 대규모 공간을 먼저 임대를 해서 이를 잘게 쪼개서 스타트업 등 소규모 업장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유 오피스 시장을 연 그런 회사입니다. 위워크는 2016년 한국에 진출해 서울에도 18개 지점, 부산에 2개 지점을 냈는데요. 이건 2018년 기준입니다. 2018년 기준 전 세계 32개국에 562개 지점을 내며 공격적으로 세를 확장했지만 적자폭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4차 산업 전문 투자 펀드인 이 비전 펀드는 위워크에 거액을 투자해 약 30% 지분을 확보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 위워크는 상장을 위해서는 재무제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도저히 공개를 할 수조차 없는 적자투성이로 밝혀지면서 무기한 상장을 연기했습니다. 위워크가 지난 8월 발표한 지난해 매출은 18억 2천만 달러, 약 2조 1816억 원이었는데요. 적자 규모는 무려 16억 1천만 달러. 그러니까 매출이 18억 달러 났는데 적자가 16억 달러 나는, 이거 거의 퍼주기식 사업. 이거 기부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하여간 약 1조 9,29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으로는 매출이 18억, 적자가 16억,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위워크는 사실상 투자자의 돈으로만 버티는 중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위워크는 상장을 통해서 돈을 수여를 받으려 했지만 이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깔끔하게 오픈했다가는 정말 깔끔하게 공중분해될 수도 있으니까 당장 돈이 급해지면서 파산 위기에 처했고 많은 지분을 들고 있던 소프트뱅크는 구제안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아예 망해버리면 이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가니까 이 구제안을 통해서 이 회사를 구하고 소프트뱅크가 가진 이 지분도 보호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 위워크를 살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금액을 추가로 쏟아부어야 했는데요. 이 애덤 노이만 전 위워크 최고 경영자에게 총 17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9,941억 원, 환율 따라 다르겠지만 2조 곧 찍겠네요. 약 17억 달러를 지불을 하고 노이만 전 CEO로부터 10억 달러 위워크 주식을 매입하고 1억 8,500만 달러 컨설팅료를 지급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위워크를 살리기 위한 사업 자금 등 총 5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안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손정희 회장이 너덜너덜해졌다고 기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 표현을 할 정도로 소프트뱅크는 대규모 적자를 감수해야 했고요. 우리 돈 최고 약 55조 원으로 평가받던 위워크의 가치도 80% 이상 폭락해 80억 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위워크 창업자 애덤 노이만은 사업 부진보다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이 회사가 망했는데도 자기만 17억 달러 가량을 받으면서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건데요. 자기가 차린 회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배임이나 횡령 혐의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노이만이 어떠한 의혹들을 받고 있는지 그 의혹들을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워크는 앞서 말했던 건물이나 공간을 대규모로 통임대해서 이를 단장해 잘게 쪼개 다시 재임대해주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위워크가 재임대해주는 부동산이 이 개인인 노이만의 소유라면 어떨까요? 노이만은 비상장인 위워크가 최고 약 470억 달러, 약 55조 원으로 평가받으면서 거액의 투자를 받았는데요. 그는 이 돈으로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 위워크에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임대료를 챙기는, 그러니까 위워크는 좋은지 만지 모르겠는데 나는 확실히 좋은, 이런 구조를 만들었던 겁니다. 만약 임대료를 시중 가격보다 많이 받았다면 배임 문제가 되고요. 또한 시중 가격대로 임대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회사하고 이사회 이사하고의 거래는 거래 제한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만약 시중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수요가 많지 않은 부동산을 이사회 이사 자리라는 결정권을 이용해서 위워크가 사용하도록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세는 100만 원인데 이게 도저히 나가지가 않는 공실들 많은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공실들 많은 건물을 싸게 산 다음에 이건 시세는 100만 원이라고 하고 내 건물만 이렇게 임대가 되도록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혐의를 현재 뉴욕 검찰이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노이만은 친척 여동생 등을 회사 주요 간부로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능력 없는 친척들을 회사 주요 간부로 채용을 했다, 그리고 월급을 받게 했다면 이 또한 배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라는 상표를 회사가 아닌 노이만 개인 앞으로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위워크의 위자가 노이만의 개인 상표였던 거죠. 이 상표를 사용하는데 돈을 받는 구조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 꼼꼼하네요. 이렇게 만들어서 위워크로부터 받아낸 돈이 약 500만 달러,
하지만 이 돈은 비난이 집중되자 다시 토해낸 바 있습니다. 염치는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단순히 배임 혐의를 넘어서 노이만은 좀 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노이만이 IPO 직전인 2019년, 그러니까 상장 직전에 자신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노이만이 매각한 지분은 최소 7억 달러, 약 8,2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노이만은 이렇게 만든 실탄으로 부동산과 다른 스타트업 등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노이만은 이렇게 모은 돈으로 자금을 운용할 가족 회사를 설립하고 운용할 금융 전문가 채용에도 나선 바 있습니다. IPO를 앞둔 창업자가 자신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데요. 이렇게 IPO로 대박이 코앞이라고 평가받던 시점에 엄청난 양의 지분을 매각한 것을 보고 시장은 창업자조차 IPO에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고 평가한 바 있는데요. 노이만이 IPO 직전 매도를 한 게 위어크 신뢰도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심지어 보통은 상장이 되더라도 대부분의 창업자나 대주주는 상당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등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도 지분을 막 더 확보하려고 하지 이걸 막 파는 SK 최태원 회장이 자기 지분 막 판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하지만 노이만은 상장되기 직전 자기 지분 판매를 통해 회사의 미래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걸 드러냈고 IPO가 실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IPO가 실패로 끝난 현재 시점에서는 이 부분이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판단했다는 의혹이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이만은 결국 뉴욕 경찰의 배임으로 조사받고 있고 SEC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도 조사받고 있습니다. 노이만은 황금 낙하산 논란도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 손정희 회장은 위어크 구제안을 마련하고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 구제안은 50억 달러에 달하는 증자 계획이며 이를 통해 소프트뱅크는 80% 지분으로 최대 주주가 되고 노이만은 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노이만은 회사가 거의 거덜나는 상황으로 몰려서 이렇게 떠나게 됐으면서도 약 1조 5천억 원 이 거액의 퇴직금을 챙기게 됐습니다. 이 퇴직금이 1조가 넘는 이미 판 지분까지 하면 2조 이상을 이렇게 챙기게 됐네요. 황금 낙하산은 회사의 지배주주가 바뀌어 경영권이 넘어가는 경우에 기존의 지배주주였던 CEO 등 고위 임원들이 거액의 퇴직금 등 퇴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정관에 규정해 놓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노이만은 회사를 망할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물러나는 경영진이 큰 돈을 챙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황금 낙하산 제도의 폐해로 지적되고 있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80% 지분을 갖기 위해서 노이만과 거래를 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IPO 전 주식을 판매한 대금과 이번 퇴직금으로 노이만은 무려 2조 원 이상의 큰 부자가 됐는데요. 하지만 노이만의 경영 실패로 위어크 직원 약 4,000명이 해고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2,000명은 해고 통지가 나갈 예정이지만 나머지 2,000명은 현재 퇴직금으로 지급할 현금이 없어서 해고조차 할 수 없어 남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이 없어서 지금 자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위어크가 자랑하던 아침 식사도 없어지고 명상 시간도 일주일에 3번이었던 게 한 번으로 줄어들었고 그런데도 노이만은 황금 낙하산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갔는데요. 노이만의 황금 낙하산이 특히 비난받는 이유는 결국 노이만 때문에 IPO가 실패했다는 의혹이 있는 데다 회사 발전보다는 자신을 위해 회사 돈을 쓴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노이만은 지분을 판 돈으로 전용기를 구매해 고향인 이스라엘을 오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대마초를 피우기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전용기 비행사들이 미국으로 돌아갈 때는 열심히 청소해서 흔적을 제거하려고 전전긍긍했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모럴 해저드의 한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위어크는 이런 논란으로 인해 한때 47억 달러였던 회사 가치가 8억 달러로 약 6분의 1 토막난 상황입니다. 위어크는 다시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물타기한 손정희 회장이 성공적인 물타기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의심스럽다는 게 투자업계의 시각입니다. 일단 누구나 카피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최근 사무용품 판매업을 하는 오피스 디포 또한 매장 리테일 부분을 줄이고 나머지를 공유 오피스 하겠다고 나설 만큼 뛰어들기 쉬운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위워크를 따라서 패스트5나 저스트고, 마이워크스페이스 등 국내 업체들도 따라붙고 있는데요. 최초 공유 오피스 시장에 위워크가 커피와 맥주로 차별을 만들어냈다면 지금은 어느 공유 오피스를 가더라도 커피와 맥주는 당연한 것으로 이게 더 이상 차별 지점이 될 수 없는 거죠. 어쨌거나 위워크는 소프트뱅크로부터 엄청난 금액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당분간 망하진 않겠지만 과연 궁극적으로 자생할 수 있을까? 의심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15년까지 장기 임대를 해서 여러 기업에 쪼개 단기 재임대하는 컨셉인데 사무실이 나가지 않는 불경기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 손해를 견딜 여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들의 평균 임차 기간이 15개월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게 있다가 나간다는 거죠. 좀 장기 손님도 많아야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존립이 가능할까요?
이 사업 존립 이전에 노이만은 집단 소송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대주주인 소프트뱅크 그리고 애덤 노이만, 위어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에 2019년 11월 4일 접수된 이 소송은 나탈리 소즈카 SOJKA라는 소액주주가 대표로 나섰는데요. 이분은 위어크의 전 직원입니다. 그래서 위어크의 내부에서 사정을 상당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노이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잘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집단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미국 고소장을 배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이기도 하고 한국 변호사이기도 한 하종선 변호사님과 함께 이 내용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 편에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직도 혹시 보기 전에 먼저 구독을 누르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깜빡했다면 바로 영상 바로 밑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버튼 잊지 말고 누르시고 가는 어떤 지금 9월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어쨌건 부탁드립니다.